안녕하세요. 부쿠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드러내며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여울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작가님께선 이 책을 통해 꿈, 취업, 인간관계 등 20대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 작가님의 공감 어린 조언을 담은 책으로서 읽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책입니다. 요즘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꿈이 진정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를 따라가느라 내가 진정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작가님께선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 함께 나누고 공감을 하기 위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고 작가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나만의 시각으로 보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2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도 연애도 어학연수도 아닌 친구라고 믿는다. 누가 대학 가면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렵다고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대학교 때, 그것도 대학교 4학년 때 겨우 친해진 법과 지금까지 매주 만나고 있고 그 친구야말로 내 인생을 바꾼 최고의 스승이 되어주었다. 나의 베프 K는 편들지 않는 우정의 힘을 보여준 멋진 친구다. 사실 친구의 존재는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증명되고 난다. 어디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도 내 말을 차분히 들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금방 응어리가 풀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친구 K는 10년 넘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사실은 좀 얄미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어법은 매우 독특했다. 예컨대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기막힌 봉변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면 그 친구는 배시시 웃으면서 때로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갑자기 끼어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취향이 혹시 이런 거야? 그 사람의 성향이 혹시 이러저러해?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가 아니라 A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 적들의 이야기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나는 빨리 내 편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내 적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친구는 곧 무조건 내 편이라고 믿어왔던 나의 인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쌀쌀맞은 멘토링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었다. 내 편, 내 감정을 심화시키는 것을 가로막고 잠시 저 사람의 편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든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긴 것은 아닐까?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인간관계란 곧 아군을 만드는 일이라 믿어왔던 편견은
조금씩 빛을 잃어간다. 아군을 만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적군을 만들지 않은 일이고, 적군을 만들지 않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적군과 맞서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적도 아군도 구분할 수 없는 아비규환에 휩쓸리기도 한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적과 아군을 가르는 분별심이 아니라 내 안에도 적이 있고 적 안에도 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함이 아닐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 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비교, 소외, 그리고 의존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는 습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는 저곳에 속할 수 없다는 자기 판단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 나아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된 개인이 되지 못한다. 알면서도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 이 모든 불행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것은 상상된 시선이지 진짜 시선은 아닌 경우가 많다. 대부분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짐작은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영원히 무력한 수동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행복은 설명하거나 계산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피어난다. 우리가 비교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복은 수천 배로 부풀 것이다. 우리가 계산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복은 세상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가 변명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불행은 결코 우리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무엇일까? 나의 경험 속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은 바로 타인에 대한 판단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걱정이 지나쳤다.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겠지. 저 사람은 분명 내 편이 아닐 거야. 이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소통 자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로막곤 했다. 나는 그런 타인에 대한 판단이 실수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었다. 말하자면 엉뚱한 곳에 가서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나는 타인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판단이 틀렸을 때가 많았다. 특히 타인에 대한 비관적인 추측은 나를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성마르고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태도로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우정을, 연대를, 사랑을, 그 모든 소통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판단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기대다.
저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저 사람은 아마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저절로 알아줄 거야. 저 사람은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그저 눈빛만으로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런 식의 지나친 기대도 소통을 가로막긴 마찬가지였다. 타인에 대한 판단은 내가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로막았고, 타인에 대한 기대는 내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의 소통을 가로막았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소통 자체가 매번 두려울지라도, 세수를 하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걸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자.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매일 조금씩 질식 쌓이게 된다. 영혼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외로운 자신의 영혼에게 언제든지 마이크를 대주는 바지런함이 이 세상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저 머나먼 세상 바깥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 숨어 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